안녕하십니까. 수국이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해광입니다. 오늘 또 여느 때와 같이 경주 박물관 투어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미술관 1층 불교 조각실을 나와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층에 매우 보기 드문 석조 좌상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슴 위쪽으로 얼굴 부분과 팔은 사라져 버렸지만 현재 남아있는 모습만 봐도 전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경주 송화산 석조 방가 사유상입니다. 신라시대의 석조 방가 사유상으로 제작 연대는 600년대 초에 조성되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김유신의 제실인 금산제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양팔과 머리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석상의 조각 기법을 보더라도 잘려나간 머리 부분 조각이 상당히 섬세하고 아름다웠을 듯합니다. 윗부분이 파손된 현재 크기는 약 125cm 정도의 크기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방가사유상은 일반적인 불상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흔히 서 있는 입상이나 석굴암 본존불처럼 가부좌상이 불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의자에 걸터 앉은 방가의 자세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화강암을 이용해서 석조로 만든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방가의 유래를 살펴보면 인도 간다라 지방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들어온 방가 사유상은 처음에는 시다르타 태자가 세속과 탈속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6세기 중엽 이후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미래의 구원자인 미륵보살의 요행에 앞서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나오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도솔촌에 계신 미륵부처님이 먼 미래에 지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할 일을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방가사유상을 태자사유상으로 부르기도 하고 먼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이 용화수 아래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이라는 의미로 용화수 사유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신라에서는 7세기 전후 미륵신앙이 유행하며 미륵 방가 사유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에서도 7, 8세기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한 방가 사유상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신라미술관의 석조 방가 사유상을 자세히 보면 온전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허리는 가늘게 표현되었으며 의자에 앉은 자세로 왼쪽 다리를 내리고 있고 오른쪽 다리는 접어서 왼쪽 무릎 위에 올려져 놓았습니다. 내려놓는 왼쪽 발을 발톱까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고 연화 모양의 발받침에 단정히 올려져 있으며 그리고 석상 왼쪽 옆에서 보면 꼬아놓은 오른발 발바닥이 보이는데 발금까지 보일 것 같은 조각 수법이 미려합니다. 하체에 걸친 군인은 두꺼워 두 다리가 풍만해 보이는 것이 석상 전체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옷주름은 모두 얇은 이중의 성각과 도들새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체적인 양식이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발견된 봉화 북지리 석조 방가상과 상당히 유사한데 특히 원각으로 된 대형의
석조 방가사유상은 봉화 북지리 석조 방가상과 현재 신라미술관 조각상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현존하고 있는 예가 드물다고 합니다. 방가사유상의 온전한 모습은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유의 방에 모셔진 국보 78호와 국보 83호로 등록된 두 분의 미륵 방가사유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각 기법, 표현법, 고뇌하는 얼굴 표정 등 인도와 중국의 조각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국보 1호로 방가사유상이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고류지 목조 방가사유상인데 실제로 일본에서 고류지 목조 방가사유상의 재질을 확인해 본 결과 일본에서는 거의 자라지 않고 한반도의 경상북도 지역에서 자라는 적송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신라의 목조 방가사유상이 일본으로 건너가 국보 1호로 지정되었는지는 그 과정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백제와 통일신라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일본이 신라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넘어간 불상이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또한 한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도 비슷한 양식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조각 기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경주 송화산 석조 방가사유상의 머리 부분이 잘려져 나간 것도 그만큼 완벽한 조각이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석조 방가사유상 반대편에 석조 약사 열애좌상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하대자 위에 좌불의 형태로 계시고 왼손에는 약합을 들고 있습니다. 불상은 경주에서 많이 봐왔던 약사 열애불의 형태이지만 광배가 온전하게 남아있고 그 조각이 매우 화려하고 섬세하게 조각이 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약사 열애불을 마주하고 있으면 어떤 병들도 모두 치유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중층을 올라가면 불교 사원실 입구에 있는 1.8m의 거대한 치미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치미라는 말은 기와의 용마루 양 끝에 올려지는 것으로 그 모양이 올빼미 꼬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기와의 쓰임새나 성격을 잘 대변하는 명칭은 아니라서 순 우리말인 망새로 부르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망새는 마루 끝에 장식하는 기와를 부르는 말이라 사용 용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을 표현한 치미도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전처럼 치미라 불러도 나름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 사원실 입구에 전시된 치미는 거대함에 대한 놀라움도 있지만 그 안에 조각되어진 연화문 등의 각종 화려한 장식 외에도 다양한 얼굴 무늬 등을 새겨놓은 것도 신비롭습니다. 조각 무늬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치미의 제일 꼭대기 옥상 부분 5cm 정도의 수염이 있고 너털 웃음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얼굴이 있는데 신라인의 예술 감각이 아주 뛰어나 칼로 쓱쓱 선을 그어 넣었을 뿐인데도 신비스러운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거대한 망새, 치미의 출처는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 금당에 있던 것입니다. 1.8m의 대형 치미를 용마루에 장식할 정도면
상상만 해도 엄청난 정각이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 엄청난 황룡사를 보러 불교 사원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불교 사원실은 신라 최대의 사찰인 황룡사를 비롯해 분황사, 가문사, 사천왕사 등에서 출토된 사리기, 기화, 전돌, 벽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룡사는 서기 553년인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되었습니다. 불국사와 함께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이며 백제의 미륵사, 고구려의 정릉사와 함께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호국사찰이었지만 지금은 석부제들만 남아 있습니다. 황룡사는 분황사와 함께 경주 동궁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는 터만 남아있지만 당시 황룡사의 담장 안의 규모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대략 300m 정도로 불국사의 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황룡사에는 당시 신라의 삼보 중에 2개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룡사 구층 목탑과 장육 3종상입니다. 황룡사 목탑은 신라 미술관 전시실 중앙에 모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규모는 대한민국 정근대 역사상 최대급이었습니다. 80m가량의 건물로 당시 신라 시대 백성들이 전 지역에서 황룡사 구층 목탑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높이는 이후 1300년이 지나서야 1969년에 한진 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최대 크기였다고 합니다. 황룡사 목탑은 고려시대에도 개경의 고려 정치인들이 기행문을 보면 경주시에 갔을 때 둘러보고 높이와 전망에 감탄하는 관광 명소였다고 합니다. 황룡사는 신라가 사라진 뒤에도 고려시대까지 거대한 구층 목탑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룡사에는 목탑 말고도 작은 쌍탑지가 있었는데 지나간 시간에 이야기해드렸던 황룡사 서편에 있는 구항동 제2사지 쌍탑지입니다. 구층 목탑은 규모가 너무 커서 700년대에는 벼락을 맞아서 부서지기도 하고 또한 태풍을 맞아 부서져서 여러 번 복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1238년 몽골 제국이 침공했을 때 황룡사가 불타면서 황룡사 구층 목탑도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나라 왕실과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황룡사 구층 목탑을 몽골 군들이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황룡사 목탑은 비록 신라의 중심지에 만들어졌으나 그 목탑 기술자는 백제의 기술자인 아비지가 주도했습니다. 아비지는 생몰려는 미상이고 백제의 장인으로 목탑 중건을 기술적으로 총괄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에서 백제의 보물과 비단을 주고 건탑 기술자를 요청하였는데 아비지가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이 아비지와 신라의 김용춘이 소장 200명을 거느리고 일을 주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제는 바로 직전에 미륵사 목탑 건립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미륵사 목탑 역시 황룡사와 같은 구층 목탑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백제 장인 아비지의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 자장대사가 당나라에서 부처의 진신살이 100개를 가져왔는데 수십 알을 황룡사 목탑의 기둥에 봉안하고 나머지는 통도사와 태화사에 나눠서 봉안했습니다.
황룡사 목탑을 9층으로 만든 목적은 신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 9개 국가를 제압한다는 의미에서 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주변국에게 위협받던 신라의 불안한 국제 정세를 불교 신앙으로 결집을 도모해 극복하겠다는 목적이었고, 이것은 훗날 고려의 팔만대장경 간행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면 1층은 왜국, 2층은 중화, 3층은 오월, 4층은 탕나, 5층은 응유,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 8층은 여진, 9층은 예맥으로 이를 신라 주변구의 구한이라고 했습니다. 황룡사터에는 이 9층 석탑의 중심 기둥이 심초석 바위와 주춧돌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사에는 신라의 산보인 목탑과 함께 장육 삼종상이 존재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